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에 실제로 있었다는 기이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단 5살 아이가 사람의 운명을 내다보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졌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결국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되었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용기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죠. 그럼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 한양에서 멀지 않은 작은 산골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석동이었어요. 석동이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눈빛이 유난히 깊고 맑았고 아무리 울어도 다른 아이들처럼 시끄럽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지만 처음에는 그저 조용한 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석동이가 5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석동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마을 어귀를 걷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날 할아버지의 얼굴을 본 석동이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밝은 빛과 어두운 그림자가 동시에 보인다는 거예요. 처음에 할아버지는 그저 아이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에게 큰 경사가 생긴 거예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들이 한양에서 벼슬을 얻어 찾아온 겁니다. 온 마을이 기뻐했죠.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한꺼번에 찾아온 거예요. 석동이가 본 빛과 그림자는 바로 이것을 의미했던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은 석동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신기하다며 감탄했고 누군가는 무섭다며 멀리했어요. 석동이의 어머니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아이가 가진 이상한 능력 때문에 마을에서 쫓겨날까 두려웠죠. 아버지는 석동이에게 사람들 앞에서 이상한 말을 하지 말라고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석동이는 자신의 능력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보면 저절로 그 사람의 미래가 보였거든요. 마을의 김씨 아저씨를 봤을 때는 큰 불이 보였고 실제로 일주일 뒤 김씨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박씨 할머니를 봤을 때는 많은 돈이 보였고 정말로 할머니가 밭에서 옛날 항아리를 발견해 보물을 얻었죠. 석동이의 예언은 하나같이 들어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석동이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일을 미리 안다는 것은 축복이지만 나쁜 일까지 안다는 것은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어요. 특히 마을의 무당과 점쟁이들은 석동이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밥벌이를 빼앗는 존재라고 생각했죠. 그들은 은근히 마을 사람들에게 석동이가 마을에 재앙을 부를 거라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석 달째 내리지 않아 농사를 망칠 지경이었어요.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하늘에 제사를 지냈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당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마을에 불길한 아이가 있어서 하늘이 노했다고요. 그 아이를 쫓아내야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지 금방 알아챘어요. 석동이의 부모는 필사적으로 아이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굶주림에 지친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어요. 결국 마을 어른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석동이를 마을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결론이 났죠. 석동이의 아버지가 울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을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렇게 석동이는 깊은 산속에 홀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안고 통곡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압력을 이길 수 없었어요. 석동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단지 부모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죠. 자신은 괜찮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 말이 더 슬펐습니다. 겨우 5살 아이가 어떻게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모는 아이를 산속 동굴에 두고 며칠치 먹을 것을 남겨둔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석동이는 동굴 입구에 앉아 부모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석동이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굴 안 어딘가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석동이는 조심스럽게 동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그곳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흰 수염이 길게 내려온 신성 같은 모습의 노인이었어요. 석동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인을 보자마자 안심이 되었죠. 노인도 석동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것처럼 반가워했어요. 노인은 석동이에게 다가와서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현산도사였습니다. 젊은 시절 한양에서 관상가로 이름을 날렸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왕의 운명을 잘못 읽었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사실은 왕의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으려다 미움을 산 거였죠. 현산도사는 이후 깊은 산속에 숨어 살며 진짜 관상의 이치를 깨우쳤습니다. 그는 사람의 얼굴에서 운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실에서 미래를 읽어내는 경지에 올랐어요. 현산도사는 석동이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범상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석동이의 얼굴에는 분명 흉한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흉한 기운 뒤에는 엄청난 대운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먹구름 뒤의 태양처럼 어둠 속의 빛처럼 말이죠. 현산도사는 석동이가 언젠가 조선을 구할 인물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현산도사는 석동이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가르쳤어요. 한양에서 가져온 책들을 꺼내 석동이에게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석동이는 놀랍도록 빨리 배웠어요. 한 번 본 글자는 잊지 않았고 책의 내용도 금방 이해했습니다. 현산도사는 감탄했죠. 이 아이에게는 단순히 미래를 보는 능력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를 깨친 뒤 현산도사는 본격적으로 관상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르친 것은 단순히 얼굴을 보고 기륭을 점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의 눈빛에서 마음을 읽고 말투에서 성품을 알아보고 행동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법이었습니다. 진짜 관상은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를 보는 거라고 했죠. 석동이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며 점점 성장했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가 산속의 동물들을 관찰하기도 했어요. 사슴의 눈빛을 보며 두려움을 읽고 호랑이의 걸음걸이에서 힘을 느꼈습니다. 새들의 지저김에서 기쁨과 슬픔을 구별했죠. 자연이 곧 스승이었습니다. 석동이는 모든 생명체가 자신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월이 흘러 석동이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소년이 되었죠. 현산도사는 석동이에게 이제 세상으로 나갈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산속에서만 배운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어요.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알려면 직접 세상에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석동이는 두려웠지만 스승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현산도사는 석동이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좋고 나쁨만 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백성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 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짜 좋은 관상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진짜 나쁜 관상은 냉혹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죠.
석동이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드디어 석동이가 산을 내려갈 날이 왔습니다. 현산도사는 석동이에게 낡은 옷 한 벌과 지팡이 하나를 주었어요. 그리고 한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진짜 세상을 배우고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보라고 했죠. 석동이는 스승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뒤돌아보니 스승이 동굴 입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석동이도 손을 흔들며 답했죠.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양은 석동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고 온갖 물건들이 시장에 쌓여 있었어요. 석동이는 처음 보는 광경에 놀라면서도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석동이는 한양의 한 모퉁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작은 천막을 치고 관상을 봐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석동이가 너무 어려 보였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의 한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석동이는 상인의 얼굴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 하는 장사는 곧 망할 거라고요. 상인은 화를 냈습니다. 어린 것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석동이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상인의 눈빛에서 불안함이 보이고 손이 떨리는 것으로 보아 빚에 쪼들리고 있다고요. 게다가 거짓말을 하는 버릇이 있어서 사람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상인은 할 말을 잃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상인은 석동이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물었어요. 석동이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라고요. 거짓말을 그만두고 손님들을 진심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상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석동이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양에 신기한 관상쟁이가 나타났다는 소문이요. 사람들이 하나둘 석동이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석동이는 모든 사람을 정직하게 대했어요. 좋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가혹한 진실을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말에는 항상 해결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석동이를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석동이 앞에 한 양반이 나타났습니다. 조정의 관리인 듯 보였어요. 그는 석동이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맞춰보라는 거였죠. 석동이는 양반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어요. 당신은 한 달 안에 벼슬을 잃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양반은 비웃었습니다. 자신은 왕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석동이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눈빛에서 걱정이 보이고 당신이 모시는 사람이 곧 몰락할 거라고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바른 길을 선택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양반은 황당해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정확히 보름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정에서 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왕의 총애를 받던 권신이 역모를 꾸민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권신을 따르던 관리들이 모두 파직되었죠. 그 양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반은 미리 석동이의 말을 듣고 권신과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어요. 양반은 다시 석동이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 일로 석동이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한양의 양반들 사이에서도 석동이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석동이를 존경했고 어떤 이들은 경계했습니다.
특히 조정의 권력자들은 석동이를 위험한 존재로 여겼어요.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석동이 앞에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을 가린 채 석동이에게 큰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대신 한 양반의 관상을 나쁘게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석동이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자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위협조로 말했어요. 거절하면 위험할 거라고요. 하지만 석동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석동이의 천막에 불이 났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지른 거였어요. 석동이는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자리를 잡고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석동이를 응원하기 시작했죠. 정직한 사람을 해치려는 세력에 대한 분노가 퍼진 겁니다. 조선은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은 나이가 많아 건강이 좋지 않았고 후계자 문제로 조정이 둘로 갈라져 있었어요. 한쪽은 큰 왕자를 지지했고 다른 한쪽은 작은 왕자를 지지했습니다. 두 세력은 서로를 견제하며 백성들의 삶은 뒷전이었죠. 백성들은 혼란스러워했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큰 왕자를 지지하는 세력의 우두머리는 영의정, 김재홍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지만 속으로는 권력욕에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큰 왕자가 왕이 되면 자신이 섭정을 하여 실권을 쥐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김재홍은 많은 관리들을 매수하여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죠. 반대하는 이들은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작은 왕자를 지지하는 세력의 중심에는 좌의정 박문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백성을 걱정하는 신하였어요. 작은 왕자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학문이 깊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박문수의 세력은 김재홍보다 약했어요. 돈도 없고 권력도 적었습니다. 정직한 신하들만 모여 있었거든요. 왕은 이 상황을 걱정하며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비밀리에 신하를 불렀어요. 한양에서 관상을 잘 본다는 젊은이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를 궁으로 불러오라고 명령했죠. 왕은 두 왕자 중 누가 진정으로 나라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석동이를 만나보고 싶었어요. 며칠 뒤 석동이는 궁궐로 향했습니다. 처음 보는 궁궐의 웅장함에 놀랐지만 석동이는 침착했어요. 왕을 아련하는 자리에는 두 왕자와 주요 신하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왕은 석동이에게 두 왕자의 관상을 봐달라고 했죠. 석동이는 신중하게 두 왕자를 살펴봤습니다. 큰 왕자의 얼굴을 보니 화려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냉혹함이 숨어 있었어요. 눈빛이 날카롭고 입가에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석동이는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백성들이 고통받을 거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말할 수 없었어요. 큰 왕자의 세력이 워낙 강했거든요. 작은 왕자의 얼굴을 보니 온화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눈빛이 맑고 따뜻했어요. 비록 어려 보였지만 깊은 곳에 강인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석동이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왕의 자질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왕이 물었습니다. 어느 왕자가 더 왕의 관상을 가졌는지 말해보라고요. 석동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진정한 왕의 관상은 화려함이 아니라 따뜻함이라고요. 백성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왕자에게서 그런 마음이 보인다고 말했죠. 순간 정각이 술렁였습니다. 김재홍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어린 것이 감히 왕자의 서열을 무시하느냐며 소리쳤습니다. 석동이를 당장 궁에서 쫓아내라고 했죠. 다른 신하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석동이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석동이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큰 왕자의 눈빛에서 권력욕이 보인다고 했어요. 백성보다는 자신의 위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반면 작은 왕자는 아직 어리지만 배우려는 자세가 있고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가 있다고 했죠. 진정한 리더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려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동이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웠습니다. 큰 왕자의 세력이 너무 강했거든요. 왕은 석동이에게 궁에 머물며 더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석동이는 허락을 받고 궁의 한편에 거처를 마련했죠. 석동이가 궁에 머무는 동안 김재홍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석동이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선 석동이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석동이가 어렸을 때 마을에서 버려진 아이라는 것을 알아냈죠. 흉한 관상 때문에 쫓겨났다는 사실도 찾아냈습니다. 김재홍은 이것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김재홍은 조정에서 석동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마을에서 쫓겨난 불길한 아이가 어떻게 왕자의 관상을 본단 말이냐고 했어요. 오히려 석동이야말로 흉한 관상을 가진 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김재홍의 말에 동조했어요. 석동이를 궁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석동이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김재홍의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죠. 석동이는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석동이는 궁의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석동이는 조용히 다가가 숨어서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김재홍과 큰 왕자가 비밀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왕이 병으로 쓰러지면 즉시 쿠데타를 일으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김재홍은 큰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왕자와 박문수 세력을 한꺼번에 제거해야 한다고요. 왕이 돌아가시는 즉시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 처형하자고 했습니다. 큰 왕자는 주저했어요. 동생을 죽이는 것이 옳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재홍은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설득했죠. 큰 왕자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동이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질 것 같았어요. 무고한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석동이는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잘못 말했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석동이는 박문수를 찾아갔습니다. 박문수는 석동이를 믿는 몇 안 되는 신하 중 한 명이었어요. 석동이는 박문수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습니다. 박문수는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단지 밤중에 엿들은 이야기만으로는 고발할 수 없었죠. 박문수는 석동이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재홍이 석동이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석동이는 알겠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석동이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어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죠. 며칠 뒤 석동이는 김재홍의 집을 몰래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수상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모두 군인들이었습니다. 김재홍이 사병을 길러내고 있다는 증거였죠. 석동이는 이것을 박문수에게 알렸습니다.
박문수는 이제 왕께 고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어요. 박문수는 왕을 아련하여 김재홍의 음모를 고했습니다. 왕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어요. 김재홍은 오랫동안 자신을 섬긴 신하였으니까요. 하지만 석동이가 직접 본 증거들을 제시하자 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왕은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하라고 명령했죠.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재홍은 오랫동안 권력을 쌓아왔고 많은 관리들을 매수해 두었어요. 심지어 일부 군대까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정말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왕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왕은 병상에서 일어나 직접 조정에 나섰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놀랐어요. 왕이 그렇게 건강이 나쁘다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운을 차린 겁니다. 사실 왕은 일부러 병든 척하며 신하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석동이의 도움으로 진실을 알게 된 뒤 반격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왕은 조정에 모인 신하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역모를 꾀한 자들을 처벌하겠다고요. 김재홍과 그의 일당들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왕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김재홍은 황급히 변명하려 했지만 왕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되어 있었거든요. 왕의 명령에 따라 금군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재홍과 그를 따르던 신하들이 체포되었어요. 큰 왕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비록 동생이지만 역모에 가담한 이상 처벌을 피할 수 없었죠. 큰 왕자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단호했어요. 나라의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많은 관리들이 김재홍과 연루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을 일소하고 새로운 인물들을 등용할 수 있었어요. 왕은 박문수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박문수는 정직하고 능력 있는 신하들을 찾아 조정을 재건하기 시작했죠. 작은 왕자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이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작은 왕자는 석동이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석동이가 아니었다면 나라가 큰 화를 당했을 거라고 말했죠. 석동이는 작은 왕자에게 조언했습니다. 진정한 왕은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덕으로 다스린다고 했어요.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하들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작은 왕자는 석동이의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언젠가 왕이 되면 꼭 그런 왕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왕은 석동이를 불러 상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석동이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자신은 다만 마땅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펴달라고 부탁했죠. 왕은 석동이의 겸손함에 감동했습니다. 이런 인재가 있다는 것이 나라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왕은 석동이에게 궁에 남아 관직을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석동이는 그것도 거절했어요. 자신은 산속에서 배운 사람이라 궁궐 생활은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백성들 사이로 돌아가서 그들을 돕고 싶다고 했죠. 왕은 아쉬워했지만 석동이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석동이가 궁을 떠나기 전 작은 왕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왕이 되면 석동이를 꼭 다시 부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때는 함께 나라를 위해 일하자고 했습니다. 석동이는 미소 지으며 약속했죠. 그때가 오면 기꺼이 돕겠다고요. 석동이는 궁을 나서며 한양의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거리는 전보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나라가 안정을 되찾은 거죠.
석동이는 자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다시 백성들 사이에서 자신의 능력을 쓸 때가 왔어요. 석동이는 한양을 떠나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각지의 백성들을 만나며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었어요. 어떤 곳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을 구해주었고 어떤 곳에서는 탐과 놀이의 비리를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석동이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시간이 흘러 늙은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은 왕자가 새로운 왕으로 즉위했어요. 젊은 왕은 즉위하자마자 석동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방을 붙여 석동이의 행방을 수소문했죠. 마침내 석동이가 남쪽 지방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석동이는 왕의 부름을 받고 다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석동이는 중년의 나이가 되어 있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석동이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왕은 석동이를 보자 반갑게 맞이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처럼 말이죠. 왕은 석동이에게 나라를 위해 일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공식적인 관직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비공식적인 조언자가 되어달라고 했어요. 백성들의 목소리를 전해주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석동이는 왕의 진심을 느끼고 수락했죠. 석동이는 왕의 특별 고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궁에 머물지는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왕을 만나 조언을 해주었어요. 백성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그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 왕에게 전했습니다. 왕은 석동이의 조언을 받아들여 많은 개혁을 단행했어요. 왕은 세금을 줄이고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땅을 나눠주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석동이의 조언 덕분에 왕은 백성들의 진짜 필요를 이해할 수 있었죠. 어느 날 석동이는 자신이 어렸을 때 살았던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수십 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어요.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낯익은 풍경이 남아 있었습니다. 석동이는 마을 어귀의 큰 나무 아래에 섰어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동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석동이도 많이 변했거든요. 석동이는 마을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예전에 자신을 버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석동이는 미움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석동이는 마을을 떠나기 전 동굴을 찾아갔습니다. 스승 현산 도사가 살았던 그 동굴이었어요. 동굴은 비어 있었습니다. 스승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죠. 하지만 동굴 안에는 여전히 스승의 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석동이는 동굴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스승의 가르침 덕분에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석동이는 동굴을 나와 산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참 기묘했다고요. 버림받은 아이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운명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과 시련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석동이도 늙어갔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여전히 정정했어요. 석동이는 이제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자신이 배운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많은 제자들이 석동이를 찾아와 배웠습니다. 석동이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관상을 보는 법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법, 세상을 바라보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사는 법을 가르쳤어요. 진짜 지혜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바르게 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죠. 왕도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왕의 치세는 성공적이었어요.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았고 나라는 안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태평성대라고 불렀어요. 그 중심에는 늘 석동이가 있었습니다. 왕의 뒤에서 조용히 조언하며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었죠. 어느 봄날 석동이는 왕을 마지막으로 찾아갔습니다. 왕은 늙은 친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두 사람은 궁의 정원을 천천히 거닐며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겪은 일들, 극복한 위기들, 그리고 이룬 성과들을 돌아봤죠. 두 사람 모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석동이는 왕에게 마지막 조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백성을 잊지 말라고요. 권력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음 왕에게도 이 정신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왕은 눈물을 글썽이며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요. 석동이는 한양을 떠나 다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스승이 살았던 그 동굴로 돌아간 거예요. 이제 자신도 스승처럼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동굴에서 석동이는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평생 배우고 깨달은 지혜를 글로 남기려 했습니다. 책에는 관상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 세상을 이해하는 법,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 등 삶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석동이는 이 책이 후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원했죠. 몇 년 뒤 석동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동굴 안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제자들이 스승의 죽음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스승을 정성껏 모셨어요. 동굴 근처에 작은 무덤을 만들고 석동이가 쓴 책을 보존했습니다. 석동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전해졌습니다. 버림받은 아이가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희망을 얻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왕은 석동이를 기리기 위해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석동이의 업적과 가르침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진짜 지혜는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현재를 바르게 사는 것이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된다. 세월이 흘러도 석동이의 이야기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석동이의 무덤을 찾아와 절을 올렸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석동이의 지혜를 떠올렸습니다. 석동이가 남긴 책은 여러 번 베껴져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지금도 조선 땅 어딘가에는 석동이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질을 보는 지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석동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석동이처럼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